아침에는 통증 없이 깨어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면 다리가 나부로 덮인 것처럼 무겁고 손이 축 늘어지며 손가락을 예전처럼 꽉 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잘못된 자세로 잤거나 그냥 좀 피곤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느낌이 조용하고 끈질기게 반복되면서 신발끈을 묶거나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물잔을 드는 것과 같이 겉보기에 간단한 일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신체가 통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말을 할 때입니다. 실제로 50세가 넘으면 신체는 매년 32파운드의 근육량을 잃기 시작하는데 이를 근육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눈치채이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몇 개의 계단을 오를 힘도 없고 소파에서 일어나려면 손을 써야 할 정도까지 힘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근육 손실을 더 빨리 일으키는 음식을 몸에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매일 근육 손실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에서 우리는 노인의 신체의 힘을 조용히 파괴하는 5가지 숨겨진 위험한 음식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모든 단계에서 꾸준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사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음식은 흰 빵과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근육에 숨겨진 적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건강하고 편리하며 무해해 보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즉, 흰 빵은 파스타, 쿠키, 케이크 및 많은 아침 식사 요리와 같은 가족입니다. 노인들은 먹기 편하고 부드럽고 위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주 먹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빵 조각 안에는 거의 영양가가 없을 정도로 정제된 밀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몸이 매우 빠르게 흡수하여 몇 분 만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는 신체 내부에서 일련의 조용한 반응을 일으키고 그 직접적인 피해자는 근육입니다. 왜 흰빵을 먹으면 근육이 약해질까요? 첫째,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면 신체가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 예를 들어 매일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신체는 인슐린에 저항하기 시작하고 점차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고 염증은 근육 회복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신체는 이전처럼 단백질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대신 과도한 에너지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데 특히 내장과 근육 주변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지만 점차 일어서는 것이 더 느리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무겁고 물통을 들고 다니는 것도 손이 떨리는 느낌이 들고 더 나쁜 경우 무릎과 발목 관절이 약근육을 보상하기 위해 긴장해야 하므로 관절 통증, 약간의 부기 및 보행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포기할 필요 없이 대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빵이나 국수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스마트한 버전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빵을 통밀빵이나 보리 새싹으로 만든 빵으로 교체하십시오. 귀리는 여전히 향긋하고 부드럽지만 천연 섬유질을 유지하고 혈당을 낮춥니다. 신체의 소화를 천천히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국수를 좋아한다면 통밀국수나 퀴노아 또는 페피아 병아리콩으로 만든 콩국수를 선택하십시오. 이것들은 전분의 좋은 공급원이며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을 제공하여 신체가 에너지를 얻고 근육, 조직의 유지 및 회복을 돕습니다. 닭고기, 생선, 아보카도 또는 올리브 오일에 건강한 지방이 들어간 삶은 계란과 같은 살코기와 결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통밀로 만든 아침 식사 빵과 계란, 아보카도 몇 조각을 먹으면 흰 빵을 먹을 때보다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빵의 달콤함은 많이 먹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빵을 선택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다리가 매일 더 강하고 건강하며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달콤하지만 위험한 과일 주스입니다.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은 시원하고 마시기 편하며 건강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걱정스러운 방식으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신선한 과일로 만든 주스조차도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껍질 속에서 주스가 방해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과일을 주스로 만들 때 섬유질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즉, 설탕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섬유질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스에 함유된 설탕의 양이 매우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술을 마신 후에는 피로감, 졸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주스의 과당 함량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병에 담긴 주스나 집에서 짜낸 주스를 마시면 과당이 너무 많은 양으로 너무 빨리 간에 들어가 쉽게 지방으로 전환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큰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이 아닌 허약한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흔해지는 질환으로 간이 손상되면 단백질 대사와 근육 조직의 회복도 느려져 신체가 근육량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가벼운 운동 후에도 회복이 어렵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허약함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빨리 배고픔을 느끼고 통제할 수 없이 간식을 쉽게 먹습니다. 체중 조절은 체중 증가를 가져오지만 근육 감소는 초래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제가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저는 과일 주스만 마십니다. 하지만 사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매우 빠르게 흡수되는 천연 설탕이 5-6숟가락이나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주스의 설탕과 청량음료의 설탕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을 섭취하고 근육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은 과일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과일을 먹는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오렌지, 사과, 배를 통째로 먹을 때 섬유질을 유지하면 설탕이 방출되어 쇼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혈당 섬유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에너지를 안정시키며 간식에 대한 갈망을 줄여줍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로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과일은 항산화제와 낮은 설탕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근육 조직 재생을 돕고 노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설탕 없이 희석한 레몬즙을 섞거나 허브차를 사용하면 신체를 정화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는 너무 많은 양의 설탕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주스 한 잔은 달콤할 수 있지만 간에 손상을 주고 근육 구조를 파괴하며 본래의 건강함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꾸고 과일을 통째로 먹고 가벼운 스무디를 선택하고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을 우선시하세요. 그렇게 해서 당신은 매일 간과 근육, 그리고 각성 상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음식. 가공육은 단백질이지만 근육에는 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핫도그나 콜드컷을 먹으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시간이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요리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고기에 여전히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것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신체, 특히 근육을 약화시키는 조용한 함정이 있습니다. 가공육이 노인에게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소시지, 콜드컷, 중국식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에 숨겨진 성분을 살펴보세요. 이들 모두 상당량의 질산과 질산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부제는 고기의 아름다운 색깔을 유지하고 오래 보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체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혈액에 들어가면 자유라디칼을 생성합니다. 세포 손상, 특히 근육 조직의 만성 염증 유발 근육 조직의 염증은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육 경직, 피로감, 빨리 일어나기, 다리가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장기적으로 시작됩니다. 가벼운 허리 통증, 야간 경련 또는 가벼운 물건을 운반할 때 손떨림은 모두 만성 근육 손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방부제 외에도 가공육에는 종종 매우 높은 수준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신체가 물을 유지하지만 역설적으로 근육세포 내부에서 탈수를 일으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빨리,
피곤함을 느끼고 약해지고 특히 더울 때나 약간만 운동할 때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고기는 종종 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심장과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유형의 지방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근육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 조직이 약해집니다. 실제 위험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콜드컷이나 소시지 몇 조각으로 아침 식사를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매일 습관이 되면 음성입니다. 근골격계에 비밀리에 독소를 넣으면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의 자가 회복 능력이 이전처럼 강하지 않아 매일 축적하면 몇 달 만에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팔이 빨리 피곤해지고 넘어지기 쉽고 오랫동안 서 있기 어렵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주도권을 잡는 감각이 점차 사라집니다. 이 솔루션은 만들기도 쉽고 먹기도 쉽고 건강을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고기 요리를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고 더 나은 요리로 대체하면 됩니다. 삶은 닭고기, 찐 연어, 삶은 달걀 또는 살코기, 쇠고기 등 가공이 덜 된 순수,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영양소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고 소금과 나쁜 지방이 적으며 일상 식사에 쉽게 포함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렌즈콩, 검은콩, 대두 등의 콩이나 달팽이, 아몬드, 치아씨드 씨앗을 추가하세요. 이러한 식품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항염 및 해독 성분도 제공합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와 같은 기름진 바다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재생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제의 좋은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식사는 빨리 마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오래 지속됩니다. 익숙한 요리 몇 가지를 더 건강한 요리로 바꿔보세요. 당신은 다리와 팔을 보호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숨은 부담이 아닌 영양분으로 삼으세요. 네 번째 음식. 베트남 시금치를 생으로 먹으면 슈퍼푸드이지만 그 반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오래전부터 슈퍼푸드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 시금치를 먹으면 영양소를 보충하고 근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든 영양소가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샐러드에 생시금치를 넣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생시금치를 잘못 먹으면 근육과 전반적인 건강에 조용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그렇습니다. 생야채에 함유된 옥살산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선한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 마그네슘 등 중요한 미네랄과 결합하여 신체가 이를 흡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이것이 칼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옥살산은 근육 수축, 신경 전도, 근력 유지에 필수적인 두 가지 성분입니다. 신체에 이런 미네랄이 오랫동안 부족하면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점차 근육이 빨리 피로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밤에 경련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가벼운 작업을 하루 종일 한 뒤에는 몸이 약해지고 회복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옥살산은 일부 사람들에게 신장 결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이전에 위험 요인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야채를 먹는 것은 좋지만 올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금치를 올바르게 조리하면 여전히 매우 맛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간단한 한 가지 단계만으로 이 야채에 함유된 옥살산을 최대 40%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먹기 전에 삶거나 살짝 쪄서 드세요. 몇 분만 요리해도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옥살산의 양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 아몬드, 참깨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신체가 제한된 칼슘 흡수를 보충하고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종류의 야채만 먹지 마세요. 케일, 칼슘, 기타 녹색 야채로 일일 식단을 다양화하세요. 시원한 샐러드, 소화하기 쉽고 조합하기 쉬운 아루굴라, 순한 맛, 덜 쓴 맛, 혈관과 근골격계에 매우 좋음. 이렇게 하면 생야채의 위험을 피할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매우 필요한 녹색 야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짧게 힘과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은 근육을 튼튼하게 보호합니다. 모든 슈퍼푸드는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사용법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 발야채는 잠깐 끓이면 됩니다. 똑똑하고 유연하게 먹으면 영양가를 얻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사 방식을 약간만 바꾸면 더 건강한 몸을 얻고 매일 더 강한 근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 번호 5 커피 믹서 조용한 근력 커피는 오랫동안 특히 아침의 삶의 친숙한 부분이었습니다. 작은 컵만 있으면 부엌 전체에 부드러운 향이 퍼져 경계심을 깨우고 마음을 더 경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포함하여 여전히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지만 많은 습관과 마찬가지로 복용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커피는 즐거운 친구에서 근력의 조용한 도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 신체, 특히 근육에 해로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커피 한 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몸에 섭취하는 카페인의 양에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적당량 섭취하면 깨어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카페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을 약화시키는 일련의 효과를 일으킵니다. 첫째, 카페인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체에 가벼운 탈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 활동에 꼭 필요한 칼슘과 마그네슘을 비롯한 중요한 미네랄이 배출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사지가 빨리 피곤해지고 오후 늦게나 밤에 경련이 일어나고 가벼운 물건을 들거나 스위치를 밟을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카페인은 신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TO를 더 많이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TO가 장시간 증가하면 근육 조직을 파괴하여 운동 후 회복 과정을 늦춥니다. 특히 오후나 저녁에 커피를 마실 때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되고 이완하기 어려운 느낌을 줍니다. 커피는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여러 번 깨게 하며 신체가 근육 조직을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며 재생되지 않게 하며 다음날 아침에 마치 휴식을 취하지 않은 것처럼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깨어나게 합니다. 해결책은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남용이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커피 맛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이 습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잔으로 한두 잔 마시는 것을 제한하세요. 아침에 마시는 것이 좋고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밤에 깨어있기 위해 따뜻한 음료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녹차나 카모마일과 같은 허브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생강, 민트, 이 차들은 진정 효과가 있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이완과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으로 잃어버린 미네랄을 보충하세요. 매일의 식단에 치아씨드, 아몬드, 호박씨, 시금치와 같은 익힌 녹색 야채 케일과 견과류, 우유, 칼슘 오일. 이 음식들은 천연 칼슘을 보충하고 신체가 수분을 유지하고 피로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힘은 즉적인 자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양에서 나옵니다. 커피는 몇 시간 동안 당신을 깨어있게 할 수 있지만 충분한 미네랄과 좋은 수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한 신체는 당신을 하루 종일 깨어있게 하고 1년 내내 안정되게 유지할 것입니다. 커피가 끊을 수 없는 습관이었다면 이제는 더 부드럽고 장기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더 똑똑한 대안이 있습니다. 60, 70, 심지어 80세가 되어도 신체는 반드시 손실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영양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근육을 회복할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삶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 식단을 약간만 조정하고 몸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음식을 제거하고 나이에 맞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대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점차적으로 걷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몇 걸음 걸어도 다리가 피곤하지 않고 잠도 더 잘 자고 무거운 느낌 없이 깨어나고 무엇보다도 두꺼운 밧줄로 물잔을 붙잡는 것부터 의자를 잡지 않고 일어서는 것까지 모든 작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력은 단순히 손과 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기초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기쁨,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외출하고 식물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식사를 요리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의 식단을 검토해 보세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있을까요? 이 정보를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친구, 배우자와 공유하여 함께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고 이 공유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하지 마세요. 매주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힘은 운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사 선택과 매일의 작은 행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어느 나이에서든 건강하고 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